여기 대표적인 그 동이의 문명을 창시했던 그 이제 네 분을 그 여기다 모셔놓고 있네요. 중국이라는 민족은 한족이라는 것은 한나라 때 들어와서 한족이 생기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모든 문화가 동이족의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오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사마천 사기에서는 사마오제, 오제에서 첫 번째를 황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가 전후 고양시예요. 세 번째가 제고 고신시, 네 번째가 윤닝군, 제역로당시, 다섯 번째가 순닝군. 제순 유씨를 배정을 하고 있어요. 소금천씨가 빠져 있어요. 오제에서. 그래서 황제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겁니다. 시작되었는데 산동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귀속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우뚝 일어나가지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 형세가 휘황찬란하고 그래서 태호 1회 개천이다. 태호 복기씨께서 그 주역의 한 효를 금으로부터 역사를 시작을 했고 전욱이라는 사람이 계승을 했고 우순의 순닝금의 효가 천지를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 동이 사람들은 그 독특한 하면 낭만적인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썩지 않고 흘러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팔괘는 현묘하다. 이 주역의 팔괘를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팔괘 현묘하고 도문, 도자기에 그 이제 무늬가 있어요. 그 이제 앙소용산 문화, 신석기 문화 이런 것이 우리 동이족의 문화고요. 용산 문화는 제남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동이의 문화가 찬란하고 문명의 빛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태산은 높도 높고 황하는 도도하게 흐르고 그리고 산동의 대지는 이 동이의 문화를 길러왔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 지나갈게요. 자, 앞에 있는 이 봉황의 모습인데요. 봉황이라는 것은 불새, 파주. 영어로는 피닉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황새는 반드시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황새와 모란꽃을 병칭시키는데 그 모란꽃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는 봉황새를 많이 그려요. 그걸 단봉조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봉황새를 우리 민족이 상징으로 삼았던 것은 이 봉황새의 광명을 이제 문명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보면 되겠어요. 산해경을 보면은 산해경에 그 동방에 단열산이 있는데 그 붉을단자예요. 또 그 단열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봉황새가 살고 있는데 봉황새라는 것은 예천의 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고 죽실,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은 먹지를 않고 그 다음에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앉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김도양 노래 속에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바랐더니 바로 봉황새가 오동나무에 앉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왔던 것입니다. 문명을 상징하면서 동방의 천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천자를 상징하는 동물로서는 용과 이 봉황이 있습니다. 중국 홍산 문화에서 그 5번째 조보구 문화에 그 보기에 최초로 그 봉황의 문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이제 일종이에요. 봉황의 일종. 봉황의 종류가 난색이 있고 주작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충룡백호 주작 풍무의 주작으로 대표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뒤에 이제 봉황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그 출토된 그런 데를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건 봉황령 문화, 이건 봉황령에서 동이문화가 출토되었다. 뭐 저기 천상둔, 저기에서 출토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점자가에서 출토되고, 뭐 은작산에서 출토가 되고, 호산 이런 데서 그 동이문화가 출토가 되었다는 걸 써놓은 것 같아요. 역사는 지금 문화는 뭐고 그런 거? 자기들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중심 문화는 뭐냐고. 사실은 없어요. 없죠. 그래. 여기 대표적인 그 동이의 문명을 창시했던 그 이제 네 분을 그 여기다 모셔놓고 있네요. 자, 첫 번째가 이 문명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인문시조라고 얘기하는 태호복희씨입니다. 저 8개를 들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그 복희가 태극기인데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최초로 들으신 분이 이 태호복희씨입니다. 태호복희씨는 백두산 쪽에서 태어나서 문명을 개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복희 8개 안에 태극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호금천씨네요. 소호금천씨는 태호복희의 도를 계승을 해서 소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사마천 사기에 황제의 맏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건 역사 왜곡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님 소호를 뭐라고 썼냐면은 두대우관이다. 머리에는 그 새의 깃털에 관을 쓰고 있고 신피우의 몸에는 새의 깃털로 된 옷을 입고 있고 그 양쪽 손에는 태양을 들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태양을 들고 있고 동이 부족 중에 그 봉황새와 그 태양을 숭배하는 것을 지금 이 모습 속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는 동이 부족의 수령이고 그 뒤에는 상투적으로 상고시대 부락 연맹체의 수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소호 부족은 그 봉황새로서 토템을 삼았고요. 그리고 새로서 모든 관직의 이름을 삼아가지고 24종류의 새를 가지고 관직의 명칭을 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천왕은 여기 이 도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손에는 도끼를 가지고 있고요. 윗몸은 그 옷을 적신 옷을 입고 있지 않고요. 아주 형상이 굉장히 이제 거칠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이족의 상무 정신과 그 영웅스럽고 그 용맹스러워서 전쟁을 가장 잘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동이부족의 병주 전신이다. 우리 민족의 전쟁의 신 병주뿐만 아니라 중국 민족에서도 이 전쟁의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한고조가 강소성 제1북쪽에 있는 풍현 폐현 사람인데
항우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치우천왕 사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우천왕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항우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낸 한고조 유방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신림금은 이 비파를 이렇게 잘 탔어요. 비파를 잘 타가지고 그 비파를 손에다가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맹자에서 이루장구 하에서 말하는 수는 생우 제풍하사 천우 부하사 조로명조하시니 동이지냐라 해서 아주 맹자의 동이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이 대표적인 문명을 열었던 네 분을 여기다가 전시했네요. 동인문화 공포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 동이문화라는 것은 저 바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삥 돌아가면서 그 동이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운항, 강소성의 연운항, 서주, 상구, 임기, 임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이제 제남, 태산, 저 위에 천진. 그 당시에 뭐 천진이 저게 바다였지 육지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련 뭐 이런 게 이제 전부 동이문화다. 그러면 동인문화의 분량이 뭐 부산, 평양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예. 지금 동이문화에 이게 이제 그 대문구 문화에서 출토된 아주 유명한 이 아사달 문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태양이 있고 그 산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태양을 받치고 있고, 요 문양이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이걸 이제 신용화 박사가 이게 아사달 문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뭐 좋은 참고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유립 선생이 정의를 내린 동이라는 무엇인가? 동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중국 땅에 진출한 그러한 사람들을 동이라고 한다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고조선 배달국 사람들을 동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이주해서 문명을 개척하던 그런 사람을 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명, 동이문화권인데 이게 이제 봉황새가 운다는 거예요. 봉황새. 이건 설문해자에 이라는 글자는 종대종공하니 큰 대자와 활궁자를 연합해서 만들었으니 동방지이냐라. 우리 민족이 활을 이렇게 잘 쏘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건 참문화 좀 찍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 후리 문화가 기원전 6,500에서 5,500년까지, 북신 문화가 5,500에서 4,10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문구 문화가 4,100에서 2,600년, 용산 문화가 2,600에서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악성 문화가 기원전 2,000년에서 1,600년까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태호는 백왕지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호 금천시. 소호는 생우 궁상이라. 궁상 땅에서 태어났는데 궁상은 지금의 산동성 복부라는 거죠. 그는 태호 복귀시에 덕행을 계승했기 때문에 덕행뿐만 아니라 태호 복귀시에 도를 계승했기 때문에 소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자는 젊을 소자를 쓰기도 하고 작을 소자를 쓰기도 한다. 제가 이 소호가 도읍을 했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임기시의 남쪽에 있는 담성현. 옛날에 담국이었어요. 그때 그 담국의 임금이 노나라 곡부에 가서 공자를 만났어요. 그 공자가 물었어요.
왜 니들은 말이야 왜 모든 관직의 이름을 새의 이름을 가지고 관직을 만드느냐? 그거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조상인 그 소호금천 씨가 그 오셨을 때 봉황새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직의 이름을 그 새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하는 기록이 이거 춘추에 나와요. 그 이족이관이라 그러죠. 새로서 그 관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호시의 나라가 지금 임기시 남쪽에 있는 그 담성입니다. 우리 치우천왕님이 여기 계시네요. 자, 치우천왕은 병주, 팔신제에서 병주이면서 전신, 전쟁의 신이고 군신, 전쟁의 신이죠. 그래서 치우천왕의 수많은 업적 중에 그 야금작병, 쇠를 단련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쇠를 단련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의 시대에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당시에 주위의 부족과 비교했을 때 가장 그 전쟁 능력이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탕록 지전에 대한 그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탕록은 북경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정도 가면은 지금 탕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라는 도구를 마련하는데 그건 쇠를 캐는 도구예요. 구치. 예. 지금 구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가 전개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쇠를 채광하는 9구자의 다스릴 치자 구치라는 그런 기구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분입니다. 자, 전후 고양씨가 나왔네요. 전후 고양씨는 사마천의 사기에는 황제의 둘째 아들 창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제의 손자죠. 그 황제의 손자가 동이족이면 황제도 동이족이겠죠. 자, 전후 중국 상고불학 연맹의 수령이고 본명은 건황이다. 제구에 도읍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하남성 복양현인데 전욱의 능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는 고양시라고 했다. 또 흑제 또는 현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오행으로 쭉 삼는데 태호북씨는 목덕으로 임금이 되고 염제신농씨는 화덕으로 임금이 되고 황제는 토덕으로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소호금천씨는 금덕으로 임금이 되고 목화토금 전후 고양씨는 수덕으로 임금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흑제 또는 현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사망오제 중에 한 분인데요. 이제 사망오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사마천 사기에서는 사망오제, 이제 오제에서 첫 번째를 황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가 전후 고양씨예요. 세 번째가 제고 고신씨, 네 번째가 윤림금, 제요도당씨, 다섯 번째가 순림금, 제순 유씨를 배정을 하고 있어요. 소호금천씨가 빠져 있어요. 오제에서. 그래서 황제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겁니다. 자, 봉황내조. 이 봉황이라는 새는 이제 제국 고신씨가 되면은 이 반호라는 이 전설이 많이 나오고요. 봉황새는 성인이 정치를 해야만이 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 순림금 추궁도 갖다 놨네요. 지금 우리가 쭉 탕록 태호 복희씨부터 전후 고양씨, 그 다음에 추궁씨도 동이라고 그러고 순림금도 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표돌천에서 그 순림금을 모시고 있었던 아영사를 봤는데 순이라는 사람은 우순이라고 하는데 유씨라고 해요. 성이 이제 요씨라는 거예요. 요씨. 그래서 이름은 중화, 요중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고
그 5제 중에 마지막 사람이에요. 예. 아주 그 덕으로서 일컬어졌고, 이건 뭐 순임금은 빼도 박도 못하게 동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임금은 효강 동천이다.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에게 지극한 효도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감화시켰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순임금을 일반 효가 아니에요. 대효라고 얘기해요. 대효. 응? 대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라는 것은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효인데, 자기 아버지 고수가 천하에 가장 못 쓸 사람이라고 수천 년 동안 이름이 내려오고 했으니 그걸 과연 효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고요. 이 고요라는 사람도 전후 고양시의 후손이에요. 이 고요라는 사람은 저 진시황의 진나라의 선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고요라는 사람, 윤임금, 순임금 시대 때는 그 법을 집행하는 그런 관직을 담당을 했어요. 자, 백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산해경을 지었다는 사람이에요. 원래 운임금이 백익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운임금의 아들인 그 개를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중국이라는 민족은, 한족이라는 것은 한나라 때 들어와서 그 한족이 생기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모든 문화는 동이족의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이가 있는데요. 구이는 저는 사실 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9구자를 써가지고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구이는 판단고기를 보면은 우리 민족은 환인의 형제가 9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구한족이라고 불렀어요. 환인의 형제가 9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구이, 구려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 자체가 다 우리 민족인데 중국 사람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구이하니까 9개의 오랑캐 해가지고 9개를 맞춥니다. 안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많이 수많은 그 동방에 이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한서에 있는 그 9개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뭐 견이다. 요 견이는 그 섬서성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공담보가 기산으로 이주를 하는데 바로 이 견이가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견이가 우리 고조선에서 파견된 민족이었어요. 견이. 여러분들은 뭐 견이는 공부 조금 하신 분은 기원전 771년에 그 주나라 그 유왕이 말이에요. 유왕이 그 자기의 그 둘째 아들 백봉만을 총애하고 그 자기의 적장자를 무시하자 그 장인이 그 남양 땅에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견융족과 더불어 연합을 해서 그 주나라 12대 임금을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원전 그 770년에 그 낙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를 서주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를 동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계기 분기점이 되는 것이 그 견융족의 침입이에요. 이게 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이, 뭐 적이, 회이, 백이, 뭐 서이 해가지고 양이 뭐 이렇게 9가지를 배합을 하는 것은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고도요, 뭐 남인이 뭐니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